문학 가봅시다. 따란. 아, 도산 12곡. 우리 1,000원짜리 나오는, 그죠? 그 유명한 태계 이황 선생님이 적으신 작품입니다. 12곡이라는 이름 자체 벌써 드러나 있죠? 12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는 연시조입니다. 앞에 6개, 뒤에 6개로 이루어진 두 편이 합쳐져 있는, 두 편이 하나로 돼 있는, 총 12편이 하나로 돼 있는데, 그 12편도 6개, 6개 이렇게 주제가 묶이죠. 앞에 6개는 자연 친화. 우리가 늘 배웠던 자연 친화. 후 6곡, 전 6곡 이렇게 하는데 전 6곡, 후 6곡. 후 6곡은 공부하자입니다. 이렇게 경치 좋고 물 좋고 맑은 데 왔으니 공부합시다 여러분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보니까 1수, 2수, 6수가 나와 있으니까 공부하자는 내용은 없겠네. 김득연이라는 사람이 지수정이라고 하는 그칠 지자, 물수자. 예. 물이 멈추는 곳에 정자를 짓고 부른 노래 이런 뜻이겠네. 그죠? 김은 카레 노래라는 소설로 유명한데 수필로도 유명합니다. 겸재의 빛은 수필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고전시가 두 편의 수필이 나와 있는 그런 형식이다. 그죠? 2023년도 수능 오디오 설정에서 전문가용 오디오로 설정을 하라. 일단 그냥 갑시다. 시간이 없으니. 그지고 자,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려 서리법 쓰고 있고 대꾸법 쓴답니다.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떻고 대꾸법 맞죠? 어디서 많이 본 작품 아닙니까? 우리 배웠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어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와 같이 얽어져서 영혼을 누리리라고 했던 태종 이방원이 정몽주를 꼬실 때 썼던 하여가의 앞부분을 쓰고 있죠.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용사라고 합니다. 순수 창작이 아니고 앞선 세대의 유명한 작품의 구조를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작품에 사용하는 거죠. 그걸 이제 용사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런 걸 잘하는 것도 뛰어난 작품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태계 이황 선생님은 이런 용사의 기법을 조금 좋아하는 그런 작가네, 그죠? 여기서는 작가다, 그죠? 초야, 풀초자, 들야자, 시골이죠. 자연입니다. 어리석은 삶, 자연에서 어리석은 삶, 벼슬을 버리고 자연에서 사는 이런 어리석은 삶이 이렇다 어떠하려, 이런들 어떠하겠습니까? 라고 하고 있습니다. 화자가 바라는 삶이고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죠? 하물며 천석, 샘물하고 돌, 고황은 횡경막 여기에 횡경막 옛날에는 병세가 이 횡경막까지 깊은 그 감에는 병세가 깊다 불치병이다 이렇게 했었죠. 자연의 불치병 무슨 뜻일까요? 자연을 사랑하는 병입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병. 자연을 사랑하는 병을 고쳐서 무엇 하겠냐. 나는 자연을 계속 사랑할래. 돼 있죠. 밑에 연하고질이라고 있는데 예전에 중국에 어떤 신화가 있는데 자연을 너무 사랑해. 아, 고향에 가고 싶은 거야. 근데 자꾸 중책을 맡기니까 못 가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어머님이 아프시다 핑계 대고 이제 드디어 이제 고향으로 낙향해서 자연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중국 황제는 5년인가 뭐 한번 이제 중국 그 다스산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다스산 중에 높은 산 올라가가지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야 된대. 그거를 하러 가다가 이제 이 신하 집 근처를 지나가면서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야, 니 이제 그 어머니도 괜찮은데 이제 다시 조정에 나와야지 했더니 어머니 병은 다 나았는데 자기가 병이 걸렸대. 아니 무슨 병? 이랬더니 천석고항의 연하고질입니다. 이랬죠. 연하는 노을과 안개를 하루도 안 보면 안 되는 고질병. 자, 우리말로 치면 자연의 병이 너무 깊어가지고 못 가겠습니다. 이랬죠. 그래서 황제가 웃으면서 네가 부럽네라고 했던 그래서 천석고항의 연하고지는 하나의 문장이었습니다. 같이 다닙니다. 이 고사에 자, 그래서 낯선 고사성어지만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익숙한 고사성어가 돼야 됩니다. 천석고항 연하고질 고쳐서 무엇 하겠습니까? 자연을 지극히 사랑한다. 선생님도 아는 연하고질 이야기를 태계 이황 선생님께서 모르시겠냐고 당연히 알죠. 그래서 간에 연하로 노을과 안개로 집을 삼고 또 대꾸 뽑습니다. 풍월로 벗을 삼아. 그죠? 연하와 풍월은 그죠?
부분이 전체를 대신하는 대유법, 자연이죠. 친구를 삼아서 태평성대의 병으로 늙어가네. 자연을 사랑하는 병, 혹은 또 신체적인 병, 아무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이 중에 바라는 일은 허물이나 없고자라고 하는 의지적 태도라고 하는데, 솔직히 여기서 의지적 태도보다는 뭡니까? 안본지족 정신이 더 중요합니다. 쌤, 이게 왜 안본지족이에요? 라고 하는데, 또 우리가 이태백하고 두보라고 하는 당나라 때 유명한 두 명의 시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아주 많이 줬죠. 이 두보가 이제 그 적은 시 중에 강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 시죠. 중국 사람이 적었으니까. 거기 보면 마지막 부분에 조그만한 이 몸이, 예? 그 뭐라고 했대? 조그만한 이 몸이 병이 많으니 약물밖에 무엇을 구하리요 하면서 안분지족으로 나 다 만족한다. 나는 약만 있으면 되겠다라고 하면서 안분지족 정신을 드러내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또 용사죠. 그래서 고전 시가는 고전 문학도 그렇고 고전 중세 문법도 그렇고 경험치입니다. 많은 작품을 봐야 되는데 고1 가기 전까지 올여름 방학 때도 그 선생님 열심히 단련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알고 또 알아야 되죠. 그래서 배운 거는 다시는 잊어먹지 맙시다. 두보의 강촌, 병. 자, 춘풍에 화만산, 꽃화자 가득 찰 만자, 산에 꽃이 가득하고요. 또 대꾸법 쓰네. 대꾸법이 초장에는 기본 패시브로 들어가 있네. 그죠? 추야, 가을밤에 월만대라, 달이 그득하더라. 봄에는 산에 꽃이 가득하고요. 가을에는 대는 위가 평평한 산봉우리를 대라 안 됐죠? 거기에 올라가가지고 달 구경하는가 봐. 뭐, 대에 달이 가득하더라. 사계절의 아름다운 흥이 사람과 한 가지구나. 무라일체. 자연과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무라일체. 하물며 약 물고기가 팔딱팔딱 뛰고요. 솔개연자입니다. 솔개가 날아오르고요. 구름 그림자 사이로 하늘의 빛은 떨어지더라. 구름이 이렇게 팍 있는데 햇빛이 이렇게 쭉 빔처럼 떨어지는 거 있죠. 야, 근데 설계는 알고 있고.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 자연의 신비를 표현한 유교 경전 구절입니다. 어떻게 끝이 있겠습니까? 끝이 없더라. 자연의 아름다움은 도산 12곡 중에서 딱 세 편 배웠습니다. 자, 이래서 대꾸법 사용하고 있다. 1이고 2고 3이고 가네. 그죠? 무조건 사용했습니다. 오케이. 어떠하려? 세 개나 쓰고 있다. 그죠? 서리법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자는 지금 초야 또는 자연, 에 있습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병, 천석고항. 자, 일수에서 화자의 태도는 달관적 태도, 무언가를 세상의 욕심에서 벗어난 거 있죠? 이런 거를 달관적 태도라고 합니다. 이런 데 어떻고 저런 데 어떻겠느냐. 여기서 달관적 태도라고 그러네. 이수에서 자연을 대유법, 그죠? 부분 전체를 대신하는 거, 연하와 풍월. 종장에서 느껴지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허물이나 없고자 의지적 태도, 안분지족됩니다. 소주제도 안분지족이죠. 육수에서 대조의 표현 기법이 쓰이고 있다. 대조? 이게 대조야? 둘 다 아름다운데 하나는 아름답고 하나는 추해야 대조지. X. 화자가 겉으로 안 드러나죠. 나 어디 있어? 없죠. 나 또는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둘 다 없습니다. 짜잔짠짠짠. 지수. 물을 멈추다. 거기에 정자를 짓고 노래를 하다. 지수정가. 한신가봐. 이렇게 한글로 풀이된 거 보니까. 산가, 산골짜기지 풍수설을, 풍수지리다를 봤더니 동쪽 언덕에 집이 오래 있는데, 산골짜기 집이 있는데, 집 동쪽 언덕에 연못이 좋다, 연못 있으면 좋다고 하길래 10년을 계획해서 한 땅을 얻으니 땅 하나 얻었습니다. 자, 배경이 나오네. 지수정이라는 정자를 지은 배경.
형세는 좁고 굵은 암석은 많기도 많더라. 처음엔 좀 안 좋네. 옛 길을, 옛날 길은 오솔길 같은 게 있는가 봐. 그걸 또 새로 넓게 만들고 작은 연못을 파서 활수 살아있는 물이야. 끌어들여 가는 것을 머물게 하니 지수. 맑은 거울 티 없어 산 그림자조차 잠겨 있더라. 연못실에 있는데 너무나 맑고 깨끗해서 저기 산 그림자조차 이렇게 잠겨 있더라. 여기서는 만족감을 드러내죠. 처음하고 달라졌네, 그죠? 이런 게 대조죠. 청고에 황무지를 아무도 모르더니 여기는 황무지였단 말이죠. 하루아침에 뭐야? 뭐야? 어디 간 거야? 하루아침에 진면목, 이 아름다움을 내 혼자 알았노라. 이번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납니다. 처음에 이 나의 뜻은 물을 머물게 하려고만 했는데 이제 돌아보니 가지가지 다 좋구나. 흰 돌은 그 주변 흰 돌은 치치 이빨 같아서 은도로 새겨져 있고 이게 나라나요? 푸른 물은 색채 대비 그럼 구체적으로 아주 생동감 있게 주변을 묘사하는 겁니다. 병류는 콸콸 음성상징과 항상 체크 흘러 옥술잔을 때리는 듯하고 시각 청각 첩첩한 산들은 좌우에 병풍이요 빽빽한 소나무는 전후에 울타리로다 대구법 아홉 계곡 상하대는 높고 낮은 그 산봉우리들은 대가 봉우리를 했죠. 층층이 둘러 있고 이 주변을 삼경 지름길 경자인데 그죠? 세 줄기 길이겠죠. 좁은 길에는 소나무 송, 국화국, 대나무 죽, 지조와 절개의 상태 매화만 있으면 딱인데 줄지어 버려져 있더라. 하물며 바위 벼랑 높은 곳에 노송 늙은 송 자기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용이 되어 구부려 누웠건을 시적하다 자기 자신을 용에다 비유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은근 구름 뿌리를 베어내고 작은 정자를 붙여 정자인데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기와가 아니고 초가로 띄는 풀입니다. 안분지족. 지붕을 이고 자르지 않으니 이것이 어떤 집인가 지수정이라는 정자겠죠. 남양의 제갈력, 제갈공명일 겁니다. 무의의 와룡 아닌가. 무의는 그 제갈공명이야 삼국지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이 알고 있고 무의는 주자학이라는 유교의 한 유명한 학파, 우리나라가 주자학파죠. 그 무의라는 곳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대. 그래서 무의가 나오면은 이렇게 떠올리면 됩니다. 그죠? 어떤 집인가? 자기 자신을 제갈공명 혹은 무의를 빗대고 있네. 아주 자부심 넘칩니다. 다시금 살펴보니 필갱위원의 그림, 완전 필갱위원이라는 아마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 같더라. 무릉도원을 옛날에 듣고 못 봤더니 이제야 알겠구나. 이것이 진짜 무릉도원이구나. 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원, 복숭아 도자수는 무릉도원, 동양의 이상향이죠. 옛날에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도시락을 잊어먹고 안 가져왔네. 그래 배가 고픈 거야. 물을 봤더니 물에서 이제 복숭아꽃이 떠내려오는 거죠. 올라가면은 복숭아 있겠네. 가서 갔더니 복숭아 이런 게 있어. 하나 먹으니까 배가 불러. 이러고 옆에 할아버지들 막 바둑을 두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한 개 더 먹으면서 그 뭐합니까? 훈수도 좀 두고 할아버지 연아야 잠좀 막 이러고 있다가 이제 해가 니언 넘어가니까 아유 집에 가야지 이러면서 나무를 둘러매고 도끼를 찾는데 누가 도끼 자루만 훔쳐갖고 날만 남겨놓은 거야. 그래서 어느 놈이 도끼는 놔두고 도끼 자루만 훔쳐갔노 바보 아니야 이러면서 도끼 나를 끌어안고 이제 자기 집으로 내려왔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야. 그것도 막 제사 지낸다고 막 바쁜 거야. 여보시오, 당신 뭐 하는 사람이 여기 내 집인데요. 이 누구요? 여기 우리 집인데 60년 전부터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이러면 한참 다투고 싸우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막 하는데 옆집에 할아버지가 오더니 어
무슨 아저씨요? 이라는 거야. 60년이 흐른 거야. 이 제삿날이 자기 제삿날인 거야.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기 할아버지가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호랑이한테 물려 죽은 날이 오늘이래. 그 나무꾼이 신선세계 들어가서 천도복숭아 먹고 오거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다가 내려온 거예요. 그 도끼 자루가 누구 훔쳐간 게 아니고 도끼 자루가 썩었던 거지. 그래서 신선 노름에 도끼 자루 썩는 줄 모른다라는 속담도 이때 나왔고. 응? 그래 그 사람이 신선 세계가 거기구나 거기를 가야겠다 이래가지고 그 다음날 그 나무하러 갔는데 그 시냇물 따라 쭉 올라갔는데 암만 찾아봐도 없더라라는 무릉도원. 시적 화자를 찾아 표시해 봅시다. 내 혼자 알았노니 내 시적 화자는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연못. 자, 이래서 화자는 만족감이 드러난다. 아니죠. 암석이 왜 이래 많아? 이런 거죠. 2, 3에서는 대구법. 그렇죠. 연못의 보조관념. 작은 연못 봤는데, 연못의 보조관념. 맑은 거울, 티가 없어. 그죠? 거울이 있을 리가 없죠. 연못입니다. 자, 부정적 의미, 황무지. 이제는 진문맥을 나 혼자 알겠구나. 사에서 음성 상징어, 콸콸. 사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는 시각과 청각, 청각. 첩첩산들의 보조관념은 병풍 같고요. 음. 선비의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것은 소나무, 국화, 대나무. 거기서 알 수 있는 시적 화자의 태도는 어떤 집인가? 안분지족, 자부심, 안분지족. 육에서 사용된 표현 기법은 서리법, 대구법, 그죠? 동양적 이상세계 무조건 무릉도원. 자연의 가치를 재발견했습니다. 지수정 주변에 아름다운 경관이 나오고 무릉도원 같은 지수정. 자, 이제는 수필 가봅시다. 내 초로의 어느 가을날 내가 늙어가기 시작한 늙을 노자입니다. 처음 초자고 늙은이가 처음 시작되는 어느 가을날 나는 겸재정선이죠. 진경산수화로 아주 유명한 동해안을 따라 내려가면서 동해 승경을 화폭에 옮겼던 월송정 달뜨는 소나무가 있는 정적. 나왔다 망량정. 참 넓은 동해 바다 수평선을 바라본다는 그 유명한 망량정. 망량정, 청간정 몇 곳에나 머물렀던 거 하는 그 유명한 곳들 동해 유명 명승지. 샘이 읊었던 거는 그 정철의 관동별곡에 나오는 구절들입니다. 성류굴. 그죠? 일삼아 떠돌아 다녔다. 망량정은 옛 기성면 바닷가에서 지금의 금남면 산포리로 옮겨 세운 지가 140년이 넘었답니다. 140년 전이면 100년 전이면은 1926년 일제강점기. 여기서 40년 더 거슬러 가면 1800년 되네. 그죠? 1880년 되네. 정확하게 해봅시다. 20년 더가 86년이야? 140년이죠. 그죠? 그래서 20을 더 까야 되네. 그죠? 1886년 맞나? 맞네. 구한말에 왜 이랬지? 옛 망량정 자리는 도로공사로 단내 깎아지단 절벽에 허리가 잘리워져 나가 바닷물은 단의 끝으로부터 멀찌감치 쫓겨났고 옛날에는 망량정이라는 정자가 이랬다. 이랬으면 절벽이 있으면 이 밑에까지 파도가 철썩 쳤는데 이제 내일 다 포장을 해버리는 것 같아. 에헤이. 그 사이 시멘트 칠갑이 되어 있다. 강원도는 왜 이럴까요?
이런 것만 잘 살려놔서 관광상품으로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데 왜 맨날 시멘트지를 퍼부어가지고 바보짓들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 왜 그 세계 최대 그 구석기 시대 그 유적지 다 덮어버리고 레고랜드를 만들어가지고 적자 보고 병신짓 하는지. 아, 예, 맞아. 정자턴.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돈이라도 많이 벌면 몰라. 이밥 팔아서 똥 사 먹는 격이잖아. 이 관광지를 갖다가, 답답해. 정자턴은 사박이 깎여져 나갔고, 화폭 속의 소나무 숲도 베어져 버린 채. 왜 이러는 걸까요, 도대체? 그 언덕은, 이 망량정이 있던 이 언덕이 무의미한 흙더미로 변해 있었다. 에휴, 마을에 늙은 늙은이들 또, 옛 늙은이 또 그곳에 들어서 있던 정자를 본 일이 없다. 그렇지. 1886년도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있을 리가 없죠. 그죠? 다만 그들의 증조부나 고조부로부터 전해져 오는 구전에 의해 그 흙더미가 망량저 예터였음을 옮길 뿐이다. 이 엄청난 관광지를 갖다 이렇게 겸재의 화폭을 마음속에 앞세우고 겸재 실경산수 진짜 못을 보고 이제 그림을 그렸죠. 자리를 찾을 적에 그곳의 옛정자가 이미 오래전에 없어져 버린 그 허전한 사태. 근데 그다지 허전하지 않았답니다. 역설적 발상. 허전한데 안 허전하대. 말이 안 되죠. 왜 그런가? 현실 속의 정자에 만약에 지금 남아 있어서 현실 속의 정자에 올라갔다면은 겸재 정선의 화폭 속에 있는 그 정자가 안 떠오를 거라는 거죠. 마치 첫사랑을 늙어서 안 만나는 거하고 똑같죠. 만약에 만난다면 젊은 시절에 그 첫사랑이 사라져 버릴 거니까. 육신의 눈을 앞세워 정자를 찾아오는 자에게는 풍경 전체 속에 인간세의 위치와 규모를 대표하는 상징으로서 정자는 보이지 않는다. 이 몸 끌고 가봐야 안 된다 이거죠. 육신의 눈이 아니야. 마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 이거죠. 음. 중약. 먼 산을 그릴 때 그는 정선이겠죠? 그 산과 인간 사이의 거리를 그리는 것이 아니다. 서양의 원근법이 아니죠. 그 거리를 들여다보는 시선의 깊이를 그린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철학적이네. 시선의 깊이를 그린다. 먼 것들은 원근상 거리에 의해서 격리되는 것이 아니고 깊이에 의해서 자리를 잡는다. 겸재 화폭 속의 풍경은 가깝다는 이유로 사실성을 부여받지 않고 멀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성을 박탈당하지도 않는다. 그러면 대체로 그의 그림 속에서는 인간과 인간의 직접 관련된 것들, 인간한테 깊이 관련된 것들, 정자, 집, 배, 나귀, 가마, 화분, 선것 같은 것들은 비교적 명료한 사실성을 띠고 있지만 그 사실성은 원근법에 의해서 정립되는 것이 아니다. 아까도 나왔죠. 세계를 관찰하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정립되는 사실성이다. 뭔가 철학적이다, 그죠? 세계를 관찰하는 작가가 화가가 그죠 관찰하죠.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정립된다. 내가 친근하게 느끼고 아니면 또 심리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런 건 걸로 정립되는 사실성인가 봐. 좀 특이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계속 가봅시다. 이 글의 갈래는 수필. 수필에서 나는 누구인가? 작가 자신이지. 요즘 중학교에 수필이 잘 안 나오니까 답답하다 이런 거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형 적어라. 형, 누, 나, 소, 개. 형식이 자유롭습니다. 없다가 아니고 여러 가지 아무 형식이나 소설처럼 적어도 되고 시처럼 적어도 되고 일기처럼 적어도 되고 누구나 쓸 수 있다. 나가 작가 자신입니다.
소재가 다양합니다. 작가의 개성과 인생관, 가치관이 직접 드러나는, 그죠? 그런 장르입니다. 작가와 독자가 직접 만나는 좀 특이한 형식의 장르죠. 수필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작가. 현재 망량정은 어디 있습니까? 근남면 삼포리로 옮겨갔댔죠? 필자는 현재 기성명의 옛 망량정 자리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허전하게? 부정적으로. 흙더미만 쌓여있대. 마을의 옛 늙은이들은 기성명 만난 적 본 적 없죠? 증조부나 고조부한테 들은 이야기래. 필자는 망량정터에서 허전함을 안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속임수네. 허전하지만 허전함을 안 느낀대.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원상과의 거리를 들여다보는 시선의 깊이, 깊이에 의해서 자리 잡는 것. 겸재가 그리지 않는 것은 인간과 산의 그런 실제적 거리겠죠. 원근법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거리에 의해서 격리되는 것이 아니고 깊이에 의해서 자리 잡는 것이라 했습니다. 겸재는 이렇게 자신의 시선으로 풍경을 재구성한다 그러네.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성 부여받습니까? No. 인간과 인간이 직접 관련된 것들을 사실성을 주지 무슨 박탈을 해요. 그죠? 이런 거예요. 그죠? 준다고 했죠. 겸재의 그림에서 나타난 사실성은 요거네. 응? 세계를 관찰하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정립된다. 세계를 관찰하는 것은 화가 자신이겠지. 자, 캡처 시간이 없는 관계로 캡처해서 채점해 봅시다. 자, 우리는 바쁘니까 1번. 가나다의 공통점 대상에 주목한다. 가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소재 나왔어. 가치를 추구하는 자연 친화. 그리고 여기 마지막은 망량정. 그죠? 가운데는 지수정. 오케이. 1번이 답이네. 현실 비판 없습니다. 좌절을 극복하려는 의지 안 됩니다. 부정적 현실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는 앞부분 좀 있어. 하지만 가난은 절대 아니죠. 현실을 통찰하고 관용, 누구한테 관용을 베푸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계절감 가에서만 드러나죠. 나도 안 드러나고. 송국줄에서가 나도 드러나네. 국화가 피는 계절은 가을입니다. 다에서는 진짜 안 드러나네. 그죠? 그리고 뭐 드러난다 하더라도 다양한 변화를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가상의 상황 제시도 없고 환상적 분위기도 아니고 그죠? 2번 A, B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이건 C고 B고 A 일수 이수네 B는 연못 걸어서 산그림자조차 잠기더라. A의 일수는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되고 이수 초장은 그죠? 천석고왕을 이어받은 연화고질로 시작합니다. 산 그림자가 담긴 작은 연못 경관을 묘사하나? 네, 깨끗한 자연 맞습니다. 집을 삼고 연화로 집을 삼고 풍월로 벗을 삼아 가까운 관계. 끌어들여와 자연을 끌어들여 오고 있습니다. 음. 네. 허물이 나고자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화자의 발음 맞죠? 티 없어 대상을 관찰하기 전이 아니고 연못을 만들고 나서 관찰한 내용이죠. 너무 막더라 이거지. 우와, 다 동그랍니다. 우와, 처음 본다 이런 거. 자, 도산 12곡에서 강호는 자연의 이치와 인간이 지향하는 이치가 일치된 이상적인 공간이다. 네. 지수정가에서 강호는 자연에서 생활하면서 자연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이다. 네. 도산 12곡에서는 조화로운 자연과 합일되는 화천, 지수정가에서는 자연의 구체적인 모습이 묘사되고 있죠. 자연의 가치였습니다. 초야우생, 시골에서의 어리석은 삶, 인간이 지향하는 이치와 자연의 이치가 물화일체 맞지요. 내 혼자 알았노라 자연을 생활하면서 자연의 가치를 발견한 화자의 심정, 자기 혼자인데. 천석왕, 자연을 사랑하는 벽. 이상적인 공간에 다다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그런 거 아니죠.
무릉도원의 현실적인 공간을 이상적인 공간으로 바라보는 인식. 이거는 맞다 보고. 아쉬움 같은 건 없었습니다. 우후. 기업과 니은 또 어디 있나? 기업과 니은은. 작은 정자, 지수정. 니은은 망량정이겠네. 옛 망량정 자리. 화자가 노력을 기울여 만든 인공물이다. 지수정. 맞습니다. 글쓴이가 의도하지 않게 의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기억은 현실과 명예를 실현하는 의지? 아니죠. 지수정이랑 그럼 무슨 상관이야? 편의를 실천한 것도 아니고, 만족하며 못 모른다, 지수정. 허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유입니다. 공간, 뭐 이런 거죠. 안분지족한 삶, 허전함보다는 겸재의 그거를 떠올리는 곳이다. 시를 읽은 거. 겸재는 산을 그리면서도 뺄 거는 빼고, 과장할 것은 과장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자리를 옮겨가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구도로 재구성한 됐죠. 한 폭의 그림 속에서 물과 바다, 하늘과 땅, 그리고 정자와 인간을 포함한 모든 대상이 화가의 시선에 의해서 재구성되어 회화의 구도상 의미를 지닌 자리에 놓을 때만로 진정한 그림의 요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경제의 그림은 실물과 똑같이 그린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똑같은 그리지 않게 능사가 아니죠. 시선의 깊이를 그린다. 재구성한다.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성을 부여하지 않는 까닭은 뺄 건 빼고 과장할 것은 과장한다. 예. 인간과 인간이 직접 관련된 것들을 비교적 사실성을 띠게 그린다고 안 했죠? 했지. 대상의 해와 구도상 의미를 지닌 자리를 옮겨 풍경의 원근감을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4번, 4번. XO, XXO 채점해 봅시다. 여기까지.